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평택에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고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오늘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제가 영종도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큰 테두리에서 호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호재를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게 너무 많아서 그 호재 설명하는데 시간을 다 할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위에 제가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걸로 확인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영종도 중에서도 어떤 상권이 좋으냐, 이제 그 상권에 대해서 분석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간이 일부 남고 그러면 제가 그 상권에 대한 어떤 건물에 어떤 물건들이 나왔는지 이제 그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제가 투어할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밴드에 올릴 거니까 제 밴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리고 그 부분을 제가 올려드리면 같이 참여해서 한번 임장 가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오늘은 풀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영종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제가 찍었을 때는 영종도가 호재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그 영종도 호재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너무 격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물건이 괜찮으면 이게 업이 돼요. 이게 업이 되다 보니까 텐션이 높아져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거를 드려야 되고, 많은 거를 드릴 말이 많으니까 이게 말도 빨라지고 이 음성도 높아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거는 제가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래서 영종도가 어떤 곳일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위에 이제 제가 링크 하나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영종도 상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호재는 제가 보여드렸던 거고, 이제는 상권. 영종도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 반틈 같은 경우에는 다 인천공항인 거고, 이렇게 보시면 이쪽은 청라 쪽인 거고, 이 밑에는 송도 쪽인 거고, 이 영종도가 섬이잖아요.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와봤자 얼마나 오겠냐라고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영종도라는 거는 이 섬 자체가, 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정주 인구, 그 다음에 유동 인구가 또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천공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거주를 하시겠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은 관광을 하기 위해서 여길 가는데 하루에 뭐 아침에 왔다가 저녁 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는 뭐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만 있겠어요? 뭐 3시간 4시간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는 모르긴 해도 아이들 수학여행을,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같은 경우는 에버랜드로 수학여행을 온다고 하는데 이제는 영종도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들이 여기서 숙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구도심에서 할까요? 저 같으면 신도시에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정말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이 신도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가족 단위로 영종도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구도심에 있을까요? 저 같으면 신도시에 있을 거예요. 그만큼 맛집이 많으니까. 그리고 맛집이 많다고 하는 거는 최신 유행하는 맛집이 있는 거지, 정말 전통이 있는 맛집 같은 경우에도 있겠죠, 구도심에는. 근데 그거 하나 보자고 거기서 숙박을 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하는 신도시 쪽에 상권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구도심을 조금 더 키워서 로드뷰로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구도심이 형성이 되어 있고, 상권이라는 거는 이쪽에 형성이 되어 있겠죠. 왜냐? 이쪽이 상업지니까 이쪽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상권이 어떻게 형성됐냐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이제 롯데마트 들어가는 그 입구인 거고요. 여기가 상업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이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언제적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공실이 나 있는 상황인 거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안쪽을 한번 볼게요. 먹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곳. 여기가 운서역 앞이에요. 운서역 앞에 지금 이제 상권이라는 게 형성이 돼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상권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여기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갖고는 모자르는 거죠.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정도가. 그리고 뭔가 내가 먹으러 갈 거야. 먹으러 갈 건데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으면 사람들이 뭔가를 찾기가 힘들어요. 여기 말고 신도시 쪽으로 가면 볼게요. 지금 우리가 본 데는 이쪽 운서역 쪽을 본 거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여기 하늘신도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 키우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 그거를 이제 또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전 영상에 제가 상권 분석을 하면서 일부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요게 어디냐면 지도상으로 요거를 나타낸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건데 이 C8 같은 경우에는 발음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C8 같은 경우에는 여기 13년도에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먹자상권이 형성이 되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안 돼요. 사람들이 걸어 다니면서 보고 내 맛집을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먹자상권에 라인이 생기는 건데 요 C8 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안으로는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먹자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 다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걸어 다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먹자 상권을 형성시킬 수가 없는 거고 이게 13년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건물들 자체가 너무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주차 공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는 법정으로 뺀 상황이라고 해도 주차가 여유롭지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여기 상권 자체가 그렇게 형성을 못하는 게 사람들 보행자하고 차하고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차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상권이 C8에서 C7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건물들이 들어온 게 아니고 이제 막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형성을 시켜가고 있는 거죠. 제가 1편에 말씀드리는 게 그거였잖아요. 여기서 시행을 하시는 시행사 대표님이 시행을 하시면서 건물이 분양만 하시는 게 아니고 임대를 맞춰주면서 MD 구성을 하면서 시행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카이애비뉴 1차가 지금은 준공이 났어요. 준공이 나서 일부 임대가 다 돼 있고 임대가 지금 맞춰져 가는 상황인 거고 거기에 임창정에 세겹살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뭔가를 사고 싶어 임차되어 있는 걸 사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물건이 잘 안 나오죠. 왜냐 이분들은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임대에 맞춰지고 나한테 임차료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거를 피 받고 파시려고 하겠죠. 분양 물건이 있기 때문에 굳이 피를 주고 살 필요는 없는 거죠. 근데 물건이 프리미엄이 붙어서 나오지도 않아요. 물건이 요 2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능한 물건들이 있어요. 1층 같은 경우가 분양하는 물건인데 임대가 맞춰질 수 있는 물건들 중에 괜찮은 물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면 이런 거를 골라서 제가 해드릴 거고 요 구역은 먹자상권이 형성이 될 거예요. 분명히. 왜냐 여기 보행자 도로가 6m 도로예요. 6m 도로에는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가 여유롭게 양쪽을 보면서 구경을 하면서 내가 여기에 먹으러 가고 그 맛집을 찾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맛집들이 많은데 여기서 내가 숙박을 하면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숙박을 할 수 있는 여지에 여기에 이제 생활용 숙박시설이 또 나와 있죠. 그래서 내가 수익률을 보고 싶어. 여기에 영종도 상권은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하나는 상가, 하나는 생활용 숙박시설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내가 상가를 임대를 주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률을 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상가 쪽을 가시면 되고 내가 금액이 많이 없어요. 내가 최소한의 실투자금 1억 갖고 뭔가 움직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생활용 숙박시설 쪽으로 가시는 거죠. 왜냐 그게 될 수밖에 없는 게 1편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여행하고 여행 플러스 패키지를 같이 한다고. 그렇게 되면 그 숙박을 할 수 있는 데를 어디다가 잡겠어요. 잠잘방을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잠잘방도 이쪽에다가 잡겠죠. 그리고 맛집도 이쪽을 갈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박이라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래서
내 자본금이 나는 1억이나 2억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움직이고 싶어요. 그랬을 때는 1억 정도라고 하면 생활형 숙박시설로 레지던스 호텔 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2억 이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상가를 하실 수는 있는데 1층은 못 하시겠죠. 1층 금액은 9억 후반대가 다 넘기 때문에 실투자금 2억 갖고는 힘드세요. 근데 1층은 안 되지만 위에 층은 될 수 있다라는 거. 상황에 맞춰서 갈 수 있으니까. 영종도 상권 중에는 하늘 신도시 중에 C8구역보다는 C7구역을 해야 되는데 금액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 내가 뭐 1억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생활형 숙박시설 쪽으로 가는 거고, 1억이 넘게 제가 현금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가 중에서도 골라서 해드리면 되는 거죠. 만약에 위층 같은 경우가 이제 뭐 분양가가 뭐 4억 정도 된다고 하면 내가 들어가는 실토 금액은 보증금 빼고 2억 미만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1층 상가만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9억 후반대나 10억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물건이 있냐 찾아드려야죠. 그 물건을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 그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찾아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C7구역의 상권이 굉장히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안에 같은 경우에는 먹자로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것도 다 말씀드렸죠. 1편에 왜 먹자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지 그 부분도 말씀드렸고, 여기는 여행하고 패키지를 같이 하기 때문에 숙박도 잘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부분이 영종도가 굉장히 호재도 많고 영종도가 앞으로 정말 괜찮은데 전에 들어갔던 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거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실 수 있는 시행할 수 있는 물건이 없죠. 근데 우리들은 이거를 시행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 수익률을 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생각을 갖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이 보세요. 많이 보시고, 이게 저한테만 들어서 귀로만 들으면 이게 한계점이 있어요. 가서 눈으로 보면 정말 달라요. 현장을 보셔야지 이 부분이 그렇구나 몸으로 느껴지시는 거지, 현장을 안 보고서는 계속 귀로만 들으시면 이 부분들은 와닿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어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요 진행하는 것들이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꺼번에 이 땅에서 다 시행을 하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찾는 물건이 없으면은 기다렸다가 다음 회차에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안에 다 있을 거니까. 기다리시면은 물건은 있어요. 그 대신에 이거를 알아야지 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물건 하나 정도는 좀 이제 견적서 하나만 올려봐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특정 물건인 상황에서 제가 물건 위치나 아니면 물건의 그 호실이나 이런 거는 올려드리지는 못해요. 그 대신에 분양가나 면적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면 제가 이제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밴드에 제가 이제 투어하는 거 모집할 거니까 그거 이제 한번 같이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영상 보셨죠? 설명도 들으셨고,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영종도에서 저는 영종도만 풀이해서 드린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그 상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영종도를 풀이를 해드렸는데 그때 제가 정말 열의를 다해서 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하시는 전문가들은 이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이게 업이 되거든요. 텐션이. 그 영상 하나만으로도 제가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업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큰 호재들이 많구나 라고 인식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 이제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상권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이 시행사 대표님에 대한, 회장님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저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투어하실 분들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을 내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설명글에 제가 링크는 걸어 드릴게요. 근데 거기서 제가 세 가지를 받죠. 하나는 이름을 받고, 하나는 핸드폰 번호, 하나는 지역을 받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 번호를 받는다는 거는 제가 공지 올렸을 때 그 밴드에 들어가서 일일이 확인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드릴 요량으로 제가 받는 거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받는 이유는
이게 스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 전화번호나 이 부분들을 안 받고 내가 승인을 내드리면 스팸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데다가 이제 부동산 하시는 업자분들이 자기 물건을 너무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부동산 그 홍보하는 사이트가 아니라서 그거를 막을 요량으로 제가 이제 세 가지를 봤는데, 이 부분은 저한테 입력해주는 그 즉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하신다라는 간주 하에 이제 제가 받을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쪽으로 뭐 전화번호를 돌린다든가 그러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문자 드릴 그 요량으로만 받는 거고,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떠들었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부동산 다이어리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 거고, 저랑 같이 임장 한번 가보시죠. 감사합니다.